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그 사회적 참사 때문에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데 저는 뉴스에서 좀 미숙한 대처, 행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볼 때마다 야단치지 말고 좀 다독여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례 관리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다독이는 것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에도 이전에 그 서구에서 케어 중심의 그 사례 관리, 우리나라에서 문제 해결 중심의 사례 관리, 그러한 것들이 조금 상이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한, 모범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취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못하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향후 과제, 이런 것들을 도출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다지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사례 관리의 핵심 특징,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축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여쭤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도 그 얘기 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참사와 네. 관련돼서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가 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다시는 않도록 이런,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 원인을 해서 뭐 이렇게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 한다 이런 것들은 강한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개선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고 정착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논의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 관리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사례 관리의 그 본래의 그런 모습들이 서구에서 처음에 이제 가난한 분들 그리고 가난한 분들은 결국 질병 발생률이 높으니까 이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병에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거로부터 시작됐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사회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상생활 지원하는 것을 사회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가 진행이 되어 와서 서구의 사례 관리가 케어 중심, 즉 돌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돼 왔다면 우리나라는 그 돌봄 중심보다는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나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서구에서 케어 중심으로 우리가 이 발전해 왔지만 지금은 사례 관리 개념이 확대돼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역량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강점을 이미 갖고 그러네.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좀뭐 부족하게 해왔다라고 할까라고 하는 그 사회 서비스를 통한 케어 중심의 사례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체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그렇게 되면 서구에서는 우리 쪽이 이제 발전시켜 왔던 것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덜 가졌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체계를 구축해 가면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탄탄한 사례 관리 이 체계를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형, 그걸 간단하게 도식한다면 서구가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사실 더 어려운 쪽의 거를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회 서비스, 사실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 그리고 그 사회 서비스를 연결시키고, 또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도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좀 약화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는 거는 우리가 서구가 우리 쪽으로 해서 오는 것보다 우리가 그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쉬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례 관리 체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경제 개발만 빨리 한 게 아니라 이 사례 관리도 선진화의 모델로 우리나라가 설 수 있다라는 희망의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크게 형 얘기를 듣다 보면 두 개의 축이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지. 하나는 서구가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이쪽에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난 때문에 더 질병이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건 노인, 장애인 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돌보고 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였는데 우리 사회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고 이분보다는 가족과 개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래 뜻으로 좀 장애인, 노인,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 그래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역 사회에서의 케어 이것이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렇지. 또 하나는 기왕에 잘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탄탄하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좀 더 발전시키는 거. 이 두 개의 축을 우리 사례 관리의 핵심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아. 그렇게 우리가 이 지역 커뮤니티 실천에서도 네. 영국의 그 커뮤니티 실천 유형 첫 번째로 다룬 것이 커뮤니티 케어잖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이제 제대로 좀 구축해 나가는 네네네네. 것이 하나의 그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해서 해왔는데, 이 문제 해결 중심의 사례 관리를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좀 두 가지 점에 염두를 두면 좋겠다.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어쨌든 사례 관리의 기본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거잖아. 그 유명한 우리에게 유명한 생가지. 응, 생가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나 그 가족이 일상의 삶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분명히 하고 분명하게 뭔가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상 없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방향을 저 고지를 향해 간다는 것 없이면 어디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적지를 모르는 배는 모든 바람이 순풍이 아니다. 네네. 맞아, 그러니까 맞아. 목적지가 분명해야만 그렇지. 어떤 바람도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맞아, 게 되기 맞아, 때문에 맞아.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그죠? 그렇지. 네,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렇지. 이것이 사례 관리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명확한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걸 위해서 문제 해결도 해야 되고 케어도 해야 되는 그렇지.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의 문제 해결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상의 삶이 그러면은 뭐 가능해지고 또 보다 나은 삶을 네.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네네. 두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역량 강화 네. 쪽에 우리가 조금 더 몰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네, 하는 네. 부분이 우리가 역량 강화라고 하는 거 강점 관점으로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공공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기간 제약상 그것이 가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상의 그 복지관이나 사례 관리를 하는 기관들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나가야 되는 그런 네, 방향이라고 네, 네,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네, 역량이 네, 네. 강화될 수 있게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측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다 더 준비하고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형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암기할 사항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형이나 저나 뭐 우리 아이를 하나씩 뒀지만 그 아이가 처음에는 의존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지원하죠. 그러다가 조금 크면 좀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 부모가 있으면 더 좋은 단계가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자립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사례 관리라는 것도 스스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그것들을 케어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의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의존 상태가 좀 옅어지면서 어떤 것은 내가, 어떤 것은 지원을 받는 이러한 의지의 단계로 갔다가 마침내는 역량 강화라고 표현하는 자립의 단계로 나아가서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사회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서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역량까지 강화시켜주는 것 이게 사례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그 자원들을 활용하고 내가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그죠? 그것이 사례 관리의 명확한 목표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네. 생가지 그리고 자립. 그러니까요. 이 자립을 다르게 얘기하면 주체성. 그렇지. 주체성. 의존성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결국은 이것은 뭐 사례 관리 대상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네, 저도 형하고 대담을 하면서 형한테 많이 의존을 하다가 살짝 의지도 하다가 인간관계론에서는 혼자 자립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네요. 네. 오늘은 형이랑 같이 지금까지 한 것들을 총 이걸 앱스트랙, 요 서머리 해봤더니 두 가지가 나왔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잘하면 되는데 그것은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되는데 바로 두 번째 생가지와 자립 그 두 가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선진 사례관리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싹을 딱 씹어주셨네요. 그렇지. 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나가자. 네. 이 방향을 잡으면 나머지는 또 금방금방 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희망을 심어주신 형에게 모든 사례 관리자를 대표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이, 별 말씀. 우리 다음에는 또 사례 관리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